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부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하여 시끄러운 상황이라면 이번 주에는 주초부터 환율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구도 하고 일부 저의 제품을 OEM으로 제작해서 팔아오다 보니 이런 상황은 정말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수는 엉망이 돼서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율까지 오르다 보면 더더욱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럴 때는 모든 판매자들이 힘들겠지만 특히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창고가 없이 하는 일이다 보니 사입한 제품이 없어서 그때그때 환율을 적용해서 판매가를 책정해야 할 텐데요. 요즘 구매대행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결과 10% 미만의 마진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식으로 고환율이 지속되면 분명히 수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저 역시 구매대행을 하는 품목이 있는데요. 환율 때문에 사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내려버릴지 말이죠. 한 번에 제품의 랭킹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온라인 마켓의 특성인데 일단 내려버리게 되면 다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때그때 가격을 올리기도 그렇고 가격을 올린다고 판매가 이전처럼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네요. 하기야 폐업을 결심한 제가 이 업종에서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냐마는 그래도 빨리 이런 고환율의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구매 대행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구매 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직접 해외 사이트를 서치하는 불편함과 언어적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온라인 범죄로부터 안전해지고 싶어서 이용한다고들 하시는데요. 아직도 이런 구매 대행 수요가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쪽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도 하시고 직접 뛰어들기도 하십니다. 보통 유튜브에 유명한 구매 대행 성공 사례를 올리면서 교육을 판매하는 업체도 있고요. 해외 사이트에 제품 상세 페이지를 한글화 시켜주고 월회비를 받아가면서 제품을 쉽게 올리는 사이트도 나타나는 등 구매 대행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은 쉽지 않은데요. 이미 이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가져갈 것이 많지 않고 최근 강화된 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인하여 그동안 개인의 해외 구매에 대하여 방관만 하던 국내 기관들이 점점 인증과 검사를 강화하여 구매 대행 판매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첫날부터 몇 달까지는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온라인 마켓들은 통상 새로 들어온 판매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 정도까지는 우선적으로 노출을 해주던가 금융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진짜는 6개월 이후부터인데 처음에 조금 잘 된다고 아예 욕심 부리면서 진행하고 사입까지 가게 되면 저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게다가 소비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법적인 책임도 따를 수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다 보면 결국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다른 판매자와 많이 겹칠 수밖에 없죠. 한 가지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구매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판매 제품이 한정되어
점점 성공을 거두는 판매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몇몇 해외 구매 대행 교육 사이트에서는 아예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예비 창업자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허브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에 이중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등록하고 포인트를 주고받으면서 건기식을 판매하는 방식을 마치 최신 트렌드인 양 알려주는 교육이 그런 것인데, 이건 몇 년 전부터 소수의 판매자들이 하던 방식이고, 이런 꼼수를 사용하는 리셀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건기식 사이트에서는 이미 눈치를 채고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계정이 영구정지당해서 내 사이트에서 구매한 다른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품 문제와 해외 구매에 따른 지출 증빙 문제 등 겪어야 할 것들이 국내 일반 판매자보다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쉽지만은 않은 해외 구매 대행업을 겪은 경험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